안녕하세요. 저는 곧 팔순을 앞두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시장에 있는 국밥집 장사를 하고 있는 50대 며느리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이별난 사람도 아니고 모시는데 어려움도 없다 보니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시게 된 사연도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혼자 국밥집을 운영하셨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도 없다 보니 더는 족족 시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갔죠.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셨네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언제나 장남인 아주버님만 끔찍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장남만 끔찍하게 아끼던 시어머니께서 어째서 장남이 아닌 둘째한테 국밥집을 물려주셨는지 썰맘 구독자분들께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시집 오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 가게를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 가게로 출근을 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도 손님분들 많으셨어요? 육수 한 번 더 끓여야 할 것 같은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오늘 부쩍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 너 온 김에 집에 들러서 내 가방 좀 가져와라. 어머님 가방이요? 어떤 가방이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내가 이것저것 살 게 있어서 적어둔 종이를 가방에 넣고는 안 가져왔지 뭐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네가 집에 가서 그 가방만 가지고 와. 집에 큰아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갔나 전화를 안 받네. 아, 그럼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어차피 먼 거리가 아닌데요, 뭐. 시어머니는 저보고 집에 들러서 본인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시댁에 갔는데 마침 그때 아주버님이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오더군요. 아주버님 집에 계셨네요? 어머님이 계속 전화했다고 하셨는데 안 받으신다고 하셔서요. 아우, 누가 아침부터 전화를 하나 했는데 엄마였어요? 왜 전화하신 건데요? 아, 어머님 가방이 집에 있으셔서 그거 가져달라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가지러 왔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 오늘 휴가이신 거예요? 그냥 때려치고 나왔어요. 나이도 어린 게 나보다 지금 높다고 계속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 출근 안 한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조금만 더 하시지 그러셨어요. 거기도 힘들게 들어가신 곳이잖아요. 뭐 저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직은 잘 벌보이시니 괜찮아요. 나중에 정할 거 없으면 그냥 엄마 가게나 물려받으려고요. 남편한테는 1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게으른데 욕심은 많은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자존심은 어찌나 센지 제대로 된 직장 하나를 진득하니 다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장가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랑 똑같은 여자를 어디서 데려왔더라고요. 인사한다고 왔는데 여자도 얼굴에 욕심이 그득그득해 보였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인사하러 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몇 번 인사드린 사이라면 모르겠는데 초면에 돈 달라는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주버님은 그렇다 해도 새로 들어오는 형님까지 돈 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할 예식장을 알아보는데 아무래도 둘 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신경 써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 엄마가 좀 보태주라. 어머님이 조금만 보태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예식장 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저희가 나이 차서 하는 결혼이라 너무 초라하게 하긴 싫네요. 뭐 얼마가 필요한데? 결혼식 하는데 요즘 얼마나 드는지 내가 알아야지. 저희가 생각한 곳이 가격대가 높긴 한데 어머님 손님분들도 많이 오실 거니까 이혼하는 거 제대로 하려면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결혼식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달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 옆에서 아주버님은 어머니한테 집도 한 채 사달라며 졸랐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 집도 하나 마련해줘요. 대출받아서 할까 했는데 그거 이자 내느니 엄마한테 이자만큼 돈 보내주면 되잖아. 엄마는 나한테 이자 받고 나는 이자 좀 적게 내고 이러면 서로 좋잖아. 그래라 그럼 너희가 잘 알아보고 나한테 다시 얘기해. 장남 장가 보내는데 내가 집 한 채 해줄 생각 안 했을까 봐. 걱정하지 마.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결혼 비용으로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식에 무슨 5천만 원이야. 1, 2천이면 충분하겠는데. 네가 몰라서 그래. 그리고 너는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지났잖아. 요즘 물가 오른 건 생각 안 해?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무슨 그렇게 많이 올라. 형, 그리고 지금 회사도 안 다니고 있잖아. 그냥 적당한 곳에서 해. 원래 첫째가 결혼할 때는 성대하게 하는 거야, 임마. 너는 둘째니까 그냥저냥 시골려도 되지만 장남인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남들이 욕해. 돈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 하면 누가 말리겠어요. 하지만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은 돈은커녕 갖고 있는 거 하나 없는 둘이 만나서는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많은지. 본인들이 힘들게 모은 돈이 아니어서 그런지 펑펑 써대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저만 갑갑했죠. 그리고 사실 시어머니가 해주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겠어요. 속으로 빨리 결혼식이 끝나서 저 꼴 좀 안 봤으면 싶었네요. 하지만 결혼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그 둘은 시어머니 돈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가져가는 핑계도 어찌나 다양한지. 언제는 형님이 아들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가진 것 같다며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아들 가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그렇게 과일이 땡기더라고요. 근데 어찌나 비싼지. 그 과일 얼마나 한다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먹고 싶을 때마다 사 먹어. 그리고 내가 안에 김신에 말해놓을 테니까 내 이름 대고 과일 가져가. 역시 우리 어머님밖에 없다니까. 요즘 제 몸 상태 보면 딱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요즘에는 애 낳으면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이 좀 대주시면 안 돼요? 뭘 그런 곳을 가.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산후조리 해. 내가 해줄 테니까. 제가 애 낳을 때도 산후조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 말씀대로 가격이 싸진 않아서 엄두도 못 냈죠. 그리고 전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하셔서 친정에 갔었는데 형님은 시어머니를 꼬셔서는 그 비싼 산후조리원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본인이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하니 형님이 당황하면서 괜찮다고 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어머님 연세도 있으셔서 애 보는 거 힘드셔요. 그리고 저도 마사지도 받고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해도 형님은 계속 징징거리며 거길 보내달라고 떼를 썼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보는 앞에서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턱하니 건네셨네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배가 아프던지. 형님이 딸을 가졌든 아들을 가졌든 관심은 없었지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얄미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형님이 와서 돈을 가져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본인도 곧 내 아빠가 되니 사업을 해야겠다고 시어머니한테 사업 자금을 보태달라고 하더군요. 곧 있으면 나 애 아빠도 되는데 번듯한 직업 하나는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나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 좀 보태줘요.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래? 어디 다닐 만한 곳 회사 하나 들어가서 거기나 다녀. 회사 다녀서는 돈을 어떻게 벌어? 그리고 나는 회사보다는 엄마처럼 사업하는 게 더 적성에 맞아.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슨 이런 도둑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해달라는 대로 너무 다 해주지 마세요. 어머님이 계속 갖다 주니까 더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장남이라 나중에 나 데리고 살아야 하니 본인이 해줄 수 있을 동안은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장남이나 데리고 살 텐데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 하루는 속에서 열이 올라오길래 결혼한 친구를 만나서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형님이랑 아주버님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님한테 와서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다니까. 아유, 괜히 너희한테 이것저것 해주고 효도 바라는 것보단 낫지. 우리는 외동이잖아. 어찌나 부담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차라리 내가 받고 내가 해드렸으면 좋겠다. 어머님 가게에서 돕는 건 난데 돈은 다 형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같아. 솔직히 시어머니 돈 어디로 들어가는지 나랑 상관없지. 그런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가져가는 꼴이 왜 그렇게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 지금이야 눈에 보이니 짜증나지. 나중에 시어머니 몸 아프거나 모시고 살 일 생기면 오히려 더 편할걸? 시어머니도 장남이 자기 데리고 살 거라 그랬다며. 굳게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난 모르겠다. 과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모실까? 어차피 넌 받은 거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면 되는 거지 뭐. 괜히 애매하게 받을 바에는 안 받는 게 속 편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재료 다듬고 시장에서 가게 하는 건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인데 시어머니 연세가 7순 정도였으니 몸이 못 버텼나 보다 했죠. 그런데 하루는 형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라고 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동서, 요즘 어머님 몸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모시고 병원 좀 가봐. 나 요즘 애 보느라 정신없는데 계속 전화하셔서는 몸이 계속 아프다고 하시네. 그럼 형님이 모시고 가셔야죠. 제가 저희 애랑 조카 같이 보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오세요. 우리 애는 나 많이 가려서 안 돼. 어차피 동서는 어머님네 가게 하루 종일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하루 가게 문 닫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가면 되겠네. 아니, 형님이 어머님 돈 받을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어머님 모시는 건 형님이 하신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형님이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모시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지금 내가 애 보고 있어서 어렵다고 했잖아. 아니, 동서도 애 낳아봤으면서 왜 그래? 동서가 좀 모시고 다녀와. 형님은 계속 애 핑계를 대면서
저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한 것이 맘에 걸려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 내내 툴툴거렸죠.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돈이한 돈은 다 주시고는 이게 뭐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다 퍼주고 병원 하나 못 모시고 가는 게 말이 돼요? 아유, 지금은 큰애가 애 보느라 힘들어서 그러지. 나중에 봐라. 결국 장남이 다 해줄 거야. 이것도 안 하는데 모시고 사는 게 말이 돼요? 내가 곧 초등학생인데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장남하는 시어머니한테 심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비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짜증이 났는지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참말 말고 운전이나 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다 사고 나겠다. 그럼 다음부터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랑 같이 병원 가셔요. 저도 애 챙겨야 되니까요. 그날 병원에 갔을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아주버님이랑 병원을 다니시는 건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떼셨네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엄마는 너희가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를 왜 우리가 모셔? 엄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나는 좀 어렵고 재수 씨가 엄마랑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주버님 말씀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며 거들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돈 제일 많이 가져가신 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어머님 돈 가져가시면서 어머님 모시고 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애도 아직 어리고 우리 와이프도 아이 보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우리 엄마 모시고 오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저희 보고 어머님 부양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한테 어머님한테 받은 돈 절반 주세요. 아니 재수, 뭘 그렇게 돈덩어리면서 따지는 거예요. 선물도 아니고. 그리고 재수 씨도 엄마 가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받아요. 저는 어머님 힘들 때마다 가서 도와드린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것도 따로 돈도 못 받았다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 아주버님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아주버님이 갑자기 성질을 확 내시면서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오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를 모셔온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한테 어머님을 보라고 통보하는데 나의 문이 막히더군요. 멀쩡한 엄마도 아니고 치매 걸린 엄마를 어떻게 우리 집에 데려다 놓겠어. 애 교육상에도 치매 걸린 할머니는 안 좋으니까 너희가 모시고 살던지 해. 그럼 저희 집에는 애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치매시라고요? 언제부터요? 아, 몰라요. 저번에 엄마가 계속 병원 가자고 성화를 부리셔서 한번 같이 갔었는데 무슨 검사를 이것저것 하더니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보고 모시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머님 돈 받은 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장남내서 살 거라고 얼마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윽박지르며 얘기하니 옆에서 형님이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었나 봐요. 저를 쏘아보시면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우리는 애가 어리잖아. 그런데 어떻게 치매 걸린 어머님을 모시겠어. 그러다 우리 애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그럼 저희 애는요? 저희 애랑 조카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그러세요? 겨우 3살밖에 더 나요. 그리고 이렇게 상의 없이 어머님이 모시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니, 동서는 어차피 어머님 간에서 일교하니까 자주 볼 거 아니에요. 모시는 거야 일도 아니지. 형수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 필요할 때는 엄마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저희 엄마가 돈 필요하다고 하니 저희한테 미루는 게 말이 돼요. 솔직히 어머니 모실 수 있죠.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모셨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프다는 시어머니 당연히 모셔야죠. 그런데 아주버님이랑 형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웠어요. 어머님, 당연히 모실 수 있죠. 그런데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무슨 짐작 가져다 놓듯이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 우리가 언제 어머님의 짐 취급했어? 그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동서가 모실 수 있다고 했네. 그럼 동서가 모시면 되겠다. 그치?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한테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니 홀랑 저희한테 보내시는 게 맞는 행동이냐고요. 동서도 지금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그럼 그냥 다른 곳으로 보내던지 해. 우리 집에서 어머님은 못 보니까 동서가 알아서 하든가.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남편은 어땠겠어요. 옆에 슬쩍 보니 실핏줄이 터질 듯이 주먹을 꽉 쥐고 있더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네주셨어요. 확인해보니 지금 시장에 있는 가게와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 명의가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제 표정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아주버님이 제가 갖고 있던 서류를 휙 빼드셨죠. 이것 봐. 엄마 제정신 아니라니까. 무슨 가게랑 집을 너한테 다 주는 게 말이 돼? 엄마 이런 상태니까 너희들이 모시거나 요양병원에 보내던지 해. 그리고 이거는 엄마 치매 걸려서 쓴 거니까 소용없는 거 알지? 형, 지금 엄마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그리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요양병원으로 보낸다는 게 할 말이냐고. 솔직히 요양병원도 아까워. 거기 매달 내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가 안 모시고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거니까 나중에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알았지? 아주버님은 저희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건넨 서류를 찢어버리면서 계속 시어머니를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결국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됐다. 더 볼 것도 없네. 그리고 나 치매 아니다. 내가 확인시켜주마. 어머니는 갑자기 치매가 아니라는 한마디를 하시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짧게 전화통화하고 끊으시길래 뭔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 뒤 저희 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죠. 누군가 싶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예전에 병원에서 봤던 의사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때 그 의사 선생님 아니세요? 여긴 어떡해. 들어오라 그래. 내가 부른 거야. 그때 내가 둘째랑 병원 다녀온 뒤로 몇 번 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녀한테 연락을 했더니 하루 이틀 계속 미루면서 나중에는 내 전화도 안 받더라. 그래서 내가 동창한테 나 치매 걸린 척 좀 할 테니 도와달라고 했다. 아니 그럼 이분이 어머님 동창이신 거예요? 어머님 진짜 치매 아니신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내가 입으로 치매인 척 해봤다.
요새 보면 이런 장남 같은 속임수에 사람 본성이 나오더구나. 근데 우리 장남이 이렇게 나올 줄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구나. 솔직히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 냉큼 모신다고 할 줄 알았지. 이렇게 둘째네 두고 가거나 요양병원 데려다 놓으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들 의사 선생님을 쳐다봤죠. 치매 아닌 거 맞아요. 초등학교 동창이라 병원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가 진짜 아플 때 장남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치매 걸린 것처럼 해보라고 한 거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생각도 못했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그제서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뭐가 됐든 시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니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 앞에서 절대 안 모실 거라고 난리친 아주버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엄마 안 모시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잠깐 둘째네 있으라는 거였지. 네가 치매 걸린 거 아니냐? 네가 방금 한 말도 기억 못하면 어떡해? 네가 내 앞에서 네 동생한테 그랬잖아. 니들이 모시고 살거나 요양병원 데려다 놓으라고. 첫째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싹 다 둘째한테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재산을 왜 다 둘째한테 줘요? 지금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내가 모실게. 아유, 당연히 장남인 내가 모셔야지. 내가 니네 집을 왜 가? 왜? 나 돈 떨어지면 이번에는 어디다 갖다 버리게. 요양병원도 나중에는 돈 아깝다고 밖에다 내다 버리려고.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왜 엄마를 버려. 아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니까. 정신이 두 번 없다가는 엄마도 팔아먹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둘째가 한 말대로 적당히 퍼줄 걸 그랬다. 네가 찢은 그 종이에 내가 다 공증받아 놓은 거야. 백날 찢어봐라. 내 가게나 재산이 네 것 되나.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아주버님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는 시어머니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형님도 아주버님 옆에 같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또 변명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맏며느리인데 당연히 어머니 모시려고 했죠. 네가 퍽이나 나를 모시려고 했겠다. 네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 그때 네가 뭐라 그랬더라. 괜히 집에 들여보내서 놀러 앉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나? 내가 치매라고 하니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한 거겠지. 기억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싹이 노란 것들끼리 아주 잘 만났다. 한 명이 정신 못 차리면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둘 다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어서야. 내가 너희들한테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장남 챙기느라 못 챙긴 돌째 이제라도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제 너희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나는 이제 자식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어라. 너희는 이제 나한테 없는 자식이야. 시어머니는 앞에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싹싹 비는 형님과 주버님에게 너희는 나한테 이제 없는 자식이라고 큰소리 치시고는 저희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나간 현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더라고요. 속으로는 쌤통이다 싶었죠. 아마 속으로 시어머니를 본인들 돈줄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랬던 시어머니가 크게 한 방 먹이신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셔서는 미안하다며 사과하셨어요. 내가 너무 장남만 챙겨줘서 서운했지? 솔직히 장남이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더 해줬는데 내가 아프다는 소리에 홀라당 요양병원에 데려다 놓을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도 둘째네는 나 데리고 평원도 가줬는데 내가 미안했어. 사실 어머님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셔서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뭐 어차피 어머님 돈이니 참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진작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저번에 너희한테 말한 대로 내 가게랑 내 지금 사는 집 너희 명의로 돌려놨다. 안 그러셔도 돼요. 그게 어떻게 저희 거예요. 어머님이 평생을 시장에서 가게 하면서 버신 거잖아요. 너 이제 나 없어도 가게 일할 수 있잖아. 이제 네가 맡아서 해.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언제까지 돈 벌겠니? 첫째 말대로 공기 좋은 요양병원이나 가서 친구나 사귀면서 놀랜다. 무슨 요양병원이에요. 아들 며느리가 다 있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진짜 치매셔서 똥 오줌 못 가리시는 것도 아닌데 무슨 요양병원에 가신단 거예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재산을 다 저희한테 주시고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말렸어요. 옆에서 남편도 거들더라고요. 그래요, 엄마. 무슨 요양병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 집 팔고 우리 집 팔아서 좀 넓은 곳으로 이사해서 살면 되는 거지. 우리 집에서 같이 복잡거리게도 살아봐야죠. 저희 남편이 하는 말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심 바라던 말이셨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장남한테 한번 버림받으셔서 그런가 저희도 그럴까봐 본인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나 요양병원은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가게 일을 하는데 하루는 형님이 찾아오셔서는 은근슬쩍 어머님을 찾으셨어요. 동서 잘 있었지? 다름이 아니라 혹시 어머님 되셔? 동서 혼자 있는 거야. 어머님은 이제 가게로 안 오세요. 제가 가게 맡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가게 진짜 동서가 받게 된 거야. 어떻게 동서가 홀랑 먹을 수가 있어. 당연히 장남이 놀이랑 나눠야지. 어머님이 저희한테 준 건데 뭘 나눠요. 그런 말씀하러 오신 거면 당장 나가세요. 저 장사 준비해야 돼요. 그럼 동서가 어머님한테 말 좀 잘 해줘봐. 어머님 내 전화도 안 받으신단 말이야. 장남을 안 보고 산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장남한테 재산을 물려주셔야지 둘째한테 주는 게 말이 되냐고. 형님은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재산을 물려준 게 화가 났나 봐요. 저희 가게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마침 제 가게로 오신 시어머니가 다 듣고 있었죠. 네가 여태 가져간 내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어디 한번 내가 계산해서 받아볼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리를 질러.
어머님,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계속 연락을 안 받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동서한테 말 들어보니까 이 가게 동서 주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내 가게 지겠다는데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난리야. 너 한 번만 더 가게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너희 집도 확 팔아버리는 수가 있어. 저희 시어머님도 장사를 하신 분이라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만 예외였던 거죠. 큰 며느리 장남이라는 이유로 오냐오냐 해주신 거였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예전이랑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이 적응이 안 됐는지 시어머니 호통에 후다닥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은 아주버님이 찾아오셔서는 자기한테 일정 부분 돈을 줘야 한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동생한테 재산을 다 물려준다고 해도 저한테도 나눠주셔야 돼요. 부모님 재산은 원래 형제가 나눠받는 거 모르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잘 모르겠네요. 어머님이랑 얘기해보세요. 엄마가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그런 건데 재수 씨까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알아보니까 이 가게랑 우리 엄마 집 시세 따져보면 7,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인심 써서 4억만 받을게요. 두 사람은 본인들의 돈줄이었던 시어머니가 없어지니 이제는 저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따졌습니다. 내 기가 막혔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아주버님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무슨 전화를 하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는 주랭랑을 치셨어요. 왜 이렇게 돈동거리나 싶어 알아보니 아주버님이 하는 사업이 또 생각만큼 잘 안 되는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저한테 와서는 돈 가져갈 거 없나 시어머니 가게를 기웃기웃거린 거죠. 하지만 도저히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자 형님이나 아주버님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가게가 제 것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인생이라는 건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는 어머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애들도 보고 배우는 게 있는지 저희가 시어머니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를 챙기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예쁘게 살아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딨나요? 심지어 요즘 세상에 장남이 무슨 벼슬도 아닌데 벼슬이라도 쥐고 태어난 것 마냥 내 부모, 내 형제에게 갑질이라뇨. 욕심 많은 형님네 부부 외로이 살아가며 죄값 톡톡히 치르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